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의 치료법에 대한 피부과 전문의 문정윤 원장의 칼럼입니다. 환절기에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분들 참 많으시죠? 대표적인 사례가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인데요. 꽃가루나 송진 같은 특정 항원에 노출됐을 때 피부 면역작용 또는 과민 반응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꽃가루가 많이 날릴 때 발생률이 높아서 꽃가루 알레르기라고도 하는데요. 오리나무, 자작나무, 참나무, 아카시아, 버드나무 등이 꽃가루 알레르기의 주 원인이고요. 그 밖에도 동물의 털, 곰팡이, 진먼지 진드기, 그리고 고무나 염색약 때문에 알레르기성 과민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의 치료 방법 중 하나는 회피요법입니다. 말 그대로 원인을 피하는 것으로 최대한 항원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면 가루가 가장 많이 날리는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조깅이나 운동을 삼가고 창문을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진행된 상황에서는 대증 치료를 시도할 수 있는데요.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면 가려움증과 염증을 완화할 수 있고요. 2차 감염이 있을 때에는 항생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스테로이드제를 장기간 사용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근본적인 치료법으로는 면역요법이 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원인 항원에 서서히 신체를 노출하면서 내성을 키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성이 생기면서 병에 대한 반응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만 현재로서는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등 특정 항원에만 면역요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와 더불어서 생활습관 관리도 중요합니다. 피부가 상당히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몸에 자극이 될 만한 울 소재보다는 면 소재 옷을 입는 것이 좋고요. 꽃가루나 분진이 많은 날에는 외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외출을 했다면 다녀온 직후 바로 샤워하는 것이 좋은데요.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5분에서 10분 정도 길지 않게 샤워해야 피부 건조증이나 민감 증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세정력이 강한 비누나 클렌저보다는 저자극성 비누나 세안제를 쓰시고요. 순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는 것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문정윤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소화 비염의 문제점과 관리 방법에 대한 이비인후과 전문의 주영호 원장의 칼럼입니다.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코 안과 입속이 간질간질하면서 재채기가 연달아 나고 콧물과 코막힘이 반복되기 때문에 참 불편하고 괴로운 질환인데요. 특히 소아에게 나타난 경우에서는 다양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소아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부비동염, 중이염 같은 합병증까지 나타나는 사례가 있고요. 비염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코막힘과 코골이가 만성화되고 안면 골 발육 이상과 성장 저하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알레르기 비염이 집중력과 학습 능력, 인지기능 감퇴를 일으키고요. 의사결정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행진, 즉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으로 병이 연이어 진행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아의 알레르기 비염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표현이 서투른 아이들은 의심 증상을 놓치기가 쉽기 때문에
평소에 이러한 부분들을 세심히 살펴줘야 합니다. 코막힘이나 코를 자주 문지르는 행동, 재채기와 가려움, 다크서클 등이 나타나는지 살펴주시고요. 특히 부모 중에 알레르기 질환이 있거나 유아기에 음식 알레르기가 심했던 아이들은 알레르기 비염이 나타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소아 알레르기 비염을 진단받았다면 진먼지나 꽃가루, 또 온도나 습도의 변화, 담배 연기, 대기오염 같은 항원을 멀리하는 회피요법을 진행할 수 있고요. 가장 많이 하는 치료는 항히스타민제, 비점막 수축제 등과 같은 약물 치료입니다. 만약 이러한 치료에도 호전이 잘 되지 않으면 수술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떠오르는 치료법은 면역 치료인데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특정 항원에 대한 과민성을 약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재교육하는 것이죠. 치료와 함께 생활 환경 개선도 중요합니다. 아이의 피부에 직접 닿는 침구류, 인형 등은 섭씨 55도 이상의 온수로 자주 세탁해야 하고요. 흡연은 소아 알레르기 비염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족 모두 금연해야 합니다. 집에서 콧물 흡입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코감기와 같이 찐득한 콧물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콧물 흡입기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요. 알레르기 비염처럼 흐르는 콧물이 많고 재채기가 심한 경우에서는 흡입기가 오히려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코피가 나기도 하니까요. 주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주영호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코막힘 증상과 두통의 연관성에 대한 이비인후과 전문의 윤병기 원장의 칼럼입니다. 알러지 비염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시기에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데요. 코가 예민해지면서 콧물이 흐르고 재채기가 이어지다가 다시 코가 꽉 막히는 악순환이 나타납니다. 비염 때문에 코가 막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서 휴지에 세차게 코를 풀 겁니다. 코를 푸는 것 자체는 크게 무리 될 일은 아닌데요. 문제는 코를 풀고 나서도 코막힘이 지속되고 더 나아가서 몽롱해지거나 두통으로 이어질 때가 꽤 많다는 겁니다. 비염으로 오래 고생한 분들은 한 번쯤 겪어보셨을 일이죠. 그렇다면 꽉 막힌 코는 계속 세게 풀어내야 할까요? 아니면 콧물이 흐르게 그냥 두는 게 좋을까요? 코를 지나치게 세게 자주 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비염 때문에 코가 막힐 수도 있지만 코 안쪽 점막의 부종 때문에 코가 막히는 사례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점막이 부어서 코가 막힌 사례라면 코를 아무리 세게 풀어도 코막힘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코를 세게 자주 풀다 보면 눈과 귀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더해져서 콧물이나 비강 내 균주가 귀나 눈 쪽으로 역류할 수가 있고요. 그 결과로 중이염이나 결막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비염 환자 중에는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흔히 머리가 띵하다, 멍한 느낌이 든다고 하는 경우들인데요. 코에 걸린 압력이 귀와 눈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코를 풀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압력이 가해지게 되는데요. 과중한 압력은 코 이외에도 이관, 즉 귀의 압력을 조절하는 유스타키오관과 눈물이 눈 안쪽으로 흐르는 통로인 누관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머리가 띵하고 멍해지는 것은 코와 눈, 귀가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혹시 코를 풀고 나서 먹먹한 증상이 오래 지속된다면
두통과 현기증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코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귀와 코에 심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강도를 조절하면서 풀되 하루에 2-3번 이하로 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상으로 풀어야 할 만큼 증세가 심하다면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서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받고 상황에 따라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증상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약만 사 먹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방치하다 보면 축농증, 즉 부비동염으로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답한 코막힘의 원인은 무엇인지, 흐르는 콧물은 단순한 비염 때문인지 혹은 심화된 축농증인지, 혹시 코감기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의료진을 통해서 원인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약물 치료와 처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윤병기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눈곱으로 알 수 있는 건강 상태에 대한 안과 전문의 류선영 원장의 칼럼입니다. 눈곱은 눈물이나 먼지 등이 뭉쳐서 생기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이 눈곱이 너무 자주 또 많이 끼거나 끈적하게 늘어나면서 평소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면 눈 건강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하는데요. 우선 눈곱의 양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색이 누렇다면 세균성 결막염이나 각막염일 확률이 높습니다. 눈에 세균이 침입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물 양이 늘어나는데요. 눈곱이 누런 이유는 세균성 염증으로 인한 분비물의 색이 누런색을 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균성 결막염이나 각막염은 항생제로 쉽게 낫는 편이니까요. 증상이 있다면 조기에 안과를 방문해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독 한쪽 눈에만 눈곱이 자주 끼는 경우도 있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감염성 질환이나 안구건조증, 또 비루관 폐쇄증 같은 안과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대상포진으로 인한 결막염 역시 한쪽 눈에만 눈곱이 많아지고 눈꺼풀이 심하게 붓는 양상이 나타나는데요. 문제는 눈에 발생한 대상포진의 경우 피부와 달리 통증이 심하지 않아서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상포진 결막염을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각막이 혼탁해지거나 시신경이 손상돼서 시력이 떨어질 수 있고요. 녹내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눈 한쪽에만 눈곱이 심하고 불편감이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진료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밖에도 눈곱이 투명하거나 끈적하게 늘어진다면 안구건조증과 알레르기성 결막염, 그리고 안검염을 의심해 봐야 하고요. 눈곱이 눈물처럼 맑게 흐른다면 바이러스성 결막염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눈곱이 빡빡하게 꼈을 때 억지로 떼어내는 분들도 있는데요. 안질환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부드럽게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세수로 자연스럽게 제거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면봉이나 휴지에 물을 묻혀 닦아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눈을 비비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다른 바이러스의 추가 감염 가능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각막이 얇아지거나 망막신경이 떨어져 나오는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류선영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